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30명 발생했습니다. 17일째 네 자릿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모레 일요일에 종료되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후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4단계, 수도권 4단계가 이렇게 2주째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확진자들이 줄지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코로나19 확진 통계를 보면은 1,009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64%가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 1,009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단계를 시행한 지 이제 2주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수도권의 상황을 보시면은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확진자 발생이 7월 7일 날 583명이었었고요. 2주 전에. 그다음에 지난주에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이 7월 15일인데 638명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제 604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주 정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약간은 감소한 게 맞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7월 9일 날 451명이었던 게 7월 14일 날 496명이었고 다시 7월 20일 날 465명으로 또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감소한 거는 맞는데 문제는 4단계라는 그 최고의 단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이 주는 속도가 완만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수도권에서 4단계를 이렇게 저희가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동량 보시면은 거의 안 줄었습니다. 2% 정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 정도고 수도권도 10%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의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어느 정도에서 효과를 많이 발휘하냐를 보게 되면은 작년 2월 달에 대구 지역은 거의 40% 넘게 줄었었고요. 서울 도심 집회 지역 직후에도 거의 20% 넘게 줄었었거든요. 근데 20에서 40%는 돼야 효과가 확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4단계라는 단계에 걸맞지 않게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동량 감소가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소는 하지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감소하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이동할 때도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사람들이 아직 이제는요. 일단 방역 당국에서도 방역의 고삐를 죄기 위해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4차 유행의 중심에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정점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겁니까? 정점이라고 아직 보기는 이른데 사실 이제 질병관리청이나 국가수리연구원이나 이제 대한수학에서 운영하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모델링 데이터를 보시면은 대략 한 이번 주 말 정도쯤에서 코로나19가 아마 최정점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감소해서 다음 주 말 정도쯤 되면 한 1,500명 정도 수준. 그다음에 8월 달 정도 되면서 이제 더 감소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저희가 충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재생산 지수의 감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정도까지 돼 있지가 않습니다.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충분한 양이 감소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은 약간씩 감소하는 반면에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전국적인 상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서 1,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온 것도 큰 문제이지만 지금 국내 확진자 발생 비율을 보시면 사실 수도권이 2주 전에는 한 80% 정도였는데 64%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환자가 줄어서 감소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이 늘어서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부산은 어저께 부산 115명, 경남 93명으로 부산, 경남 지역만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다른 지역도 굉장히 좀 많이 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최정점을 지난 건 아니고 거의 가까워졌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분명히 더 올라갈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좀 더 죄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초고강도 조치에 비해서는 좀 완만한 편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좀 이런 방역의 어떤 지침들을 위태롭게 하는 일탈 행동도 중간중간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되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데 그중에 하나 높은 피로도에 의한 방역 조치에 대한 어떤 수동적인 대응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4단계 얼마나 더 해야 돼? 네네. 몇 주 더 가야 돼?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데 이 코로나19라고 부르는 이 지금 현상, 팬데믹 현상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저희가 2주 뒤, 4주 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이 방역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방역에 잘 충실하게 시행을 해서 예. 우리가 원하는 만큼 코로나19를 감소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시간이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전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지만 그래야지만 2주 뒤에 충분한 숫자가 감소를 하고 4단계가 완화가 되는 거지 시간만 지나면 이게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예.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전환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숨어서 술 먹고 뭐 그렇잖아요. 예, 계신데 이제 말씀 주신 분은 방역 일탈 행위가 그런 것들인데요. 한 80% 정도의 아마 시민분들은 잘 지켜주실 것 같은데 네. 20% 정도 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주시는데 이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그런 분들에게는 좀 행정적인 조치도 필요할 거라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런 일탈 행위를 하더라도 업주에 대한 벌금은 300만 원까지 맞아요. 높은 데 반해서 네. 개인에 대한 벌금은 10만 원밖에 10만 안 원이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만 원 걸리면 10만 원 내고 먹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숨어서. 예. 네, 맞습니다. 비수도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검사량도 많고 숙소 그 격리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 방역 요원들, 의료진들 그 숫자로 지금 이렇게 더운데 원활하게 유지가 될까? 지원이 되고 있는가? 부족함이 없는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요. 워낙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보호복을 입고 지금 검체 채취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방역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뛰어다니는 분들, 네. 그다음에 검사실에서 검체를 받아서 진단 검사를 수행하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굉장한 피로도를 보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문제는 이게 작년에 있었던 그 3차 대유행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겪으면서 그때는 이제 추위와 싸웠죠. 추위와 그렇죠. 싸우느니라 예.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예방 접종률이 원활하게 올라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런 유행이 몇 번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저는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서야 폭염에 대한 대책을 서두른다고 하고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어떤 경험을 잘 살려서 미리미리 대응이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소에도 줄이 많이 서 있으니까 검사 받으려는 분들도 당연히 더우니까 짜증 나시겠지만 그 검사해주는 분도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 도와주는 건데 거기서 굳이 짜증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백신을 맞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망률은 확실하게 줄었나 봐요. 근데 그 위중증으로 그 전환되는 그런 비율이 40, 50대에서도 좀 많이 발생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위중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퍼센트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50대 이하의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은 이것도 역시 연령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냥 20에서 50대를 합치면은 100명 걸리면 그 중에 한 명은 위중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60대 이상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코로나19 전체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이 위중증자의 숫자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국내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대략 한 214명 정도이고요. 이 네. 214명의 위중증 환자 중에서 50대가 차지하는 게 32.24%로 제일 높습니다. 69명이고요. 그다음에 40대도 30명,
14% 정도가 지금 위중증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에크모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술을 받고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30대, 한 분은 50대시거든요. 네. 그래서 50대 이하라고 그래서 위중증으로 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는 젊다고 과신하시면 안 되고 예. 분명히 이런 부분에 따른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피해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50대 이하에 대해서 50대 이하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 접종이 아직까지도 많이 돼 있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험하고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위중증 환자도 많이 늘었지만 예.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가 한 19,000명 정도 되거든요. 확진돼서. 그러면은 이 2만 명 가까운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도 아마 거의 20만 명에서 40만 명 가까이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예. 여기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도 아마 무시 못하게 클 거라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중증 환자, 위중증 환자 기준으로 보면 아직 중환자실은 여유가 있지만 네.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들이 어떤 나중에 미치는 의료 비용이라든가 사회경제적 피해, 그 다음에 이분들 이러한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서 생기는 자가격리자들의 어떤 경제적 피해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지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이번엔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부산의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 21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지금은 4단계도 검토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상황인 겁니까?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확진이 어제 116명이 나왔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그동안 이제 나왔던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서도 많은 편에 속하는 그러한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부산 항해 입항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일부 감염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금년 말 그다음에 올해 초 정도 되면서 유흥업소 위주의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그게 제대로 안 잡히고 네. 결국은 결국은 다시 또 이러한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금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이 부산의 굉장히 중요한 또 상황 중에 하나는 활동량이 많은 20, 30대가 42.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앞으로 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전파시킬 것이 예, 수도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도 20대와 40대 위주로 전파되다 결국은 다른 연령대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 지역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 경기 지역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좀 미리미리 단계를 격상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원주시 이야기도 좀 해보면 네. 민주노총이 원주 집회를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 거리두기 3단계로 원주시에서 격상을 하고 집회에 있어서는 4단계를 적용해서 1인 시위만 가능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에선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할 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지난번에 서울 집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네. 비난을 받았고 예, 예. 실제로 또 집회 후에도 그 안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전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원주시에서 집회를 벌이겠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본인들이 내세우는 어떤 가치가 있겠지만 예. 현재 전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코로나19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 그리고 그 코로나19가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경제가 크게 피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들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예. 원주시에 가서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거는 작년 8월에 서울 도심 집회와 성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민주노총의 원주시 집회는 저는 당분간은 좀 자제하고 네. 어떤 전 국민들이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그러한 방역에 맞게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다른 이유도 물론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일단 다 같이 모여서 코로나 잡는데 같이 마음을 모을 때죠. 백화점에서도 얼마 전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산업부와 논의를 했다는데 백화점 업계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비치를 해서 수시로 직원들 체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효과가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별로 크지 않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어저께 이제 국방부 발표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이번에 그 문무대왕함에 항체 검사 키트를 가지고 가지 않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가져갔냐 했더니 그러니까요. 업체에서 추천해서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거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에서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체에서 얘기하는 90%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걸 근거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자가진단 키트를 씀으로써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이 자가진단 키트를 씀으로써 방역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거든요. 네. 분명히 방역에 혼선만을 주고 있는 키트인데 왜 이걸 저는 쓰는지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거를 쓰는 거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반복해서 검사하면 괜찮다라는 예.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논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논문이 나왔냐면은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매일매일 항원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는 그래요?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특성상 초반부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자가진단 키트가 도움이 되지만 그 일정 시기를 딱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못 잡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자가진단 키트는 아직은 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정확한 검사를 당분간은 시행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가검사 이거에서 음성 나왔다고 안심하고 그러면 더 퍼질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검사 서서 검사 받아라 이게 낫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 나오더라도 예. 유증상자면 당연히 PCR을 받아야 되고요. 네. 무증상자도 무증상자인 경우에 자가진단 키트로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역학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PCR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가진단 키트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관리를 하시고 예. PCR을 받게끔 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을 걸로 네. 봅니다. 접종 관련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50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서버가 여러 번 좀 잘 진행이 안 됐을 만큼 굉장히 치열하게 예약이 벌어진 상황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예약률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예, 50대 예약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한 70%좀 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지금 50대 예약률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이 백신에 대해서 그동안 그 거부했던 그런 움직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쵸, 다행으로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백신이 이제 공급만 된다면은 그럼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아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예약 시스템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이라고 잘 맞아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예약 시스템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조금 더 정부 쪽에서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해결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예방접종하고는 다르게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서버에 넣고 그분들에게 예약을 하도록 문자를 보내고 그분들이 다시 서버에 들어와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서 예약을 해야지만 되는 굉장히 복잡한 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백신 접종에 대한 형평성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스템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